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서근희입니다. 오늘은 위기에도 빛나는 글로벌 챔피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대륙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4월 13일 기준 글로벌 감염 환자 수는 186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 때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의료 시스템의 가부하가 계속 걸려 사망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특별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용으로 개발됐던 약물이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첫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렘데시비르가 처방된 지 하루 만에 증상이 호전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렘데시비르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미국, 한국 등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4월 말 일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각 병원의 의사들은 렘데시비르를 응급 사용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응급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경과가 다수 보고되었는데 그중 지난 4월 10일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중증 환자의 68%가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환자에게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 3상 결과의 성공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약물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임상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리어드가 최근 렘데시비르를 통해 주목받게 되었지만 이는 우연한 요행이 아니라 동사의 R&D 역량이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이즈 신약인 빅타비도 출시 후 2년 만에 4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3.6%가 넘는 배당 수익률로 배당주의 매력까지 가진 점도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욱입니다.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는 누구일까요? 삼성전자, 인텔, TSMC, 요즘은 AMD도 잘하고 퀄컴도 있다던데요. 하지만 이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최첨단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입니다. ASML은 노광 장비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평정해버린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공급한 EUV 장비는 유일하게 ASML만 만들 수 있으면서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단한 회사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하필 반도체 장비주를 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변화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룡 기업들은 업황에 따라 투자를 2배로 키우기도 또는 절반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사실 그에 따라 요동치기도 하죠. 그러나 최첨단 공정 기술의 개발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황이 안 좋을수록 신규 증설은 멈추고 공정 기술 전환에 더욱 힘을 씁니다. 기술은 반도체 기업의 목숨줄이기 때문입니다. ASML은 바로 이 반도체 업체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살 때 왜 삼성전자나 인텔이 아닌 ASML을 사야 하는 걸까요? 반도체 장비주의 최대 장점은 반도체 경기 살아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변동성인데요. ASML은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장비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또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미세화라는 변하지 않는 트렌드는 향후에도 동사의 주주 가치를 지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싸게 사고 싶은 반도체 가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중용 연구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외산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입니다. PC방에 가면 모두 한때 이 게임만 할 때가 있었죠. 바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가
블리자드인데요. 블리자드의 정식 명칭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액티비전과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합쳐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액티비전은 한국 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북미와 유럽권에서 유명한 게임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 모바일 전문 게임 회사 킹까지 합쳐지며 현재의 모습을 갖춥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반면 게임 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게임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국제보건기구 WHO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게임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사태의 방어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 출시된 게임 콜 오브 듀티 워존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배틀로얄 장르로 이전 경쟁작들의 성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배틀로얄은 100인 또는 그 이상의 게임 유저들이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장르인데요. 한국의 배틀그라운드가 그 시초입니다. 글로벌에서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유명한데요. 1000만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포트나이트가 2주가 걸렸다면 워존은 출시 단 10일 만에 그 3배인 3천만 명을 모았습니다. 2019년 출시된 동종 장르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와 비교해도 그 성과는 월등합니다. 최근 게임계의 화두는 좋은 IP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입니다. IP라 하면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지적 재산권을 일컫는 것입니다. 좋은 IP가 많이 있으면 1, 2, 3로 후속작도 내고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추가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 많다고 좋은 IP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니지, 스타크래프트가 90년대 나온 IP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면 새로운 IP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IP를 많이 가진 회사에 투자하시면 될 텐데 바로 그 회사가 블리자드죠. 세계의 각 부문이 강력한 IP들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IP가 가장 많은 회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0일 발간된 리포트 위기에도 빛나는 글로벌 챔피언 미국 대표 주식 7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